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위입니다. 위. 내가 아니고요. 대성구는 그 어느 학교보다도 위라고 하는 말에 조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의 어떤 출처는 제가 뒤에서 또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은 2015 교육개정안의 마지막 배를 탄 거 아시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들들의 동생이 있으시다면 교육개정안이 바뀐 상황에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 2015 교육개정안의 막배를 탔기 때문에 나는 2015 교육개정안만 이해하면 무조건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오류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교육개정안은 문자를 딱 잘라서 오늘부터 2022 교육개정안이 시작이다. 내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입시도 그렇고 올해 입시도 그렇고 사실상 각 대학들은 고교학점제 2022 교육개정안을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 일부 적용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 개정교육관이 바뀌게 되는 그 기차가 출발을 했고요. 그 기차의 어느 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지 새로 출발하는 교육개정안을 다시 타게 된다. 이제 이런 입시는 아니다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증거는 저희가 그냥 뇌피셜로다가 뭐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게 되는지 그 증빙 자료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어떤 키워드라든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신은 이제 9등급이고 앞으로는 이제 5등급제로 될 거고 공통과목도 이제 공통과목, 일반 과목, 진로 과목으로 지금 돼 있지만 이제 우리 밑에 학년부터는 뭐 선택 과목들이 이제 융합 선택까지 벌어지게 되고 수능도 공통과 지금 선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그렇지 않지만 국어라든가 수학은 수능 치르게 될 때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진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지금까지도 여기 개정교육관이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오는 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혹시 학부모님들 지금 첫째 자녀 있으셔가지고 입시를 한번 나는 경험했다 싶으신 분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첫째 애 대학 보내봤다 있으시군요. 근데 오늘 나는 이제 얘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나 태어나서 고딩 엄마 처음이다. 예,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이 좀 나죠. 입학식 되기 전부터 이렇게 오신 거 보면은 그 열정이라든가 텐션이 어떤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텐션이 높고 긴장감이 맴돌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바심이 나는 것과 또 반대로 입시에 대해서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만연해 있는 용어들이 있다 보는데 사실상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를 좀 이렇게 나눠서요. 수시에서 나오는 용어들, 정시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냐, 요게 기준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중에 거짓말 안 하고요. 수시, 정시 구분 못하는 학생 있어요.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있으세요. 대충 그냥 아는 척 하고 계실 뿐이지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는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보게 되는 원서 전형이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만의 서류와 내신이 들어가요. 현역들은요. 물론 재수를 했는데 수시로 또 원서를 쓰는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모든 서류와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내신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재수가 꿈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입학도 안 했는데 무슨 재수예요? 재수없게. 자, 입학하고 이제 순서대로 제대로 잘 겪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입시를 잘 준비한 다음에 수시원서 6장 써서 현역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수시원서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과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가지고 씁니다. 이때 원서를 딱 6장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6장 써가지고 붙으면 면접까지 다 보고 붙어서 이게 합격자 발표가 탁 나게 되면은 사실상 정시로는 못 가요. 자, 그래서 수시 납치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부러운 얘기지 뭐 납치됐대? 어쩔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납치 제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이지. 자,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있고요.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사실 이 교과, 종합, 논술 중에서 모든 것들을 골고루 쓰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든 물정 모르고 두 개 골고루 쓸란다? 말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2개 전형 정도를 골라서 3, 3으로 쓰든가 4, 2로 쓰든가 2, 4로 쓰든가 보통 이런 전형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방에서는 6학종 쓸란다.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2015 교육개정안은 2022 교육개정안과 섞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간에 입시 치르신 학부모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종합전형이라 그러면은 교과하고 조금 구분이 됐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을 숫자로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이 대성고등학교에 지금 지원해서 이제 입학을 예정해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성고등학교 1등급하고 예를 들어 숭실고등학교, 충안고등학교 1등급을 같다고 보겠다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성고 엄마들이랑 우리 아들들은 어때요? 좀 열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똑같은 학교가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은 내신 플러스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합 8, 3합 5, 3합 7, 2합 5, 2합 6, 2합 7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어서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수만 보고 애를 뽑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형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은 생기부를 내라고 하는 요구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 작년도 입시부터 지금 계속해서 올해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없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내신을 숫자로만 그리고 수능 점수 갖고 오라고 했던 건데 왜 갑자기 종합도 아닌데 교과에서 생기부 갖고 오라고 하느냐 섞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는 교과 전형은 없다. 전제를 깔겠습니다. 서울 시내 15개 대학을 가겠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뽑습니다. 지방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모든 학교들이 다 생기부를 보지는 않아요. 근데 15개 이상의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순수한 교과 전형은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희대, 또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생기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원래 생기부를 봤던 거죠. 종합전형은 원래 숭실고 1등급이랑 대성고 1등급을 똑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고 애들은 어때요? 3등급인데 막 서울대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대성고지만 3등급 한다고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을 보더라도 너는 하나고니까 점수를 몇 점을 더 기본점을 줄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대학에서 자기들만의 내신을 환산하는 그 계산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대 같은 경우는 Z점수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와 원점수와 평균 점수 등등을 기타 각 대학의 계산 용법에 따라서 걸러내서 내신을 똑같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대학이 서열화했다는 얘기겠죠. 그 안에서 탐구활동 등등의 생활기록들을 그동안 봤던 것이 바로 생기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주춤했던 이 면접이요. 면접이 이제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00% 부활할 것으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우리 아들들이 되게 만만하고 기뻐하고 좀 반가워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 싫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요. 그쵸? 이거 없는데 없어? 전형 이거 면접 안 보는데 없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15개 이상의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라면 면접은 이제 필수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이 지금 더 살아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논술이 있어요. 논술은 이제 각 대학별로 각각의 그 대학 본고사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시로 원서를 다 썼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진짜로 진심 정시 파이터가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시에서도
실제로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는 생기부를 제출해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라고 하는 요소가 더 이상은 어떤 전형에 국한돼서 보고 안 보고를 구분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선고를 아마 지원하실 때 제일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게 아마도 내신 타기 빡세되는데 다른 고등학교보다 과연 우리 아들내미가 해줄 수 있겠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얘가 국수형에서 지금 이런 거 생각하셨을 텐데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거 완전 맞죠.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아주는 데가 없다. 15개 대학은 내신 성적은 기본이고 그것이 선발 자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학업 역량 외에도요, 당연히 진로 역량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생기부가 다 들어가니까 지금, 그쵸?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선택 과목, 그리고 탐구 활동, 이 키워드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업의 역량 수준은 수능 점수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마디의 정의는 이런 것 같아요. 그 2024 대한민국 트렌드 이런 책들이 이제 연초에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책의 올해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재더라고요. 육각형 인재. 그래서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전반적으로 6개의 항목이 꼭지점이 다 우수한 학생들, 우수한 인재상을 얘기하는데 대입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치러야 되는 이 입장은요. 죽음의 트라이앵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이 좋아야 돼요. 9등급제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부 완전히 잘 진로 적성과 역량에 대해서 잘 보여줘야 됩니다. 3년 내내 동안. 플러스 수능에서 정시가 아니니까 전과목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시 최저 등급을 각 대학이 뭘 원하고 있고 그 등급을 맞춰줄 수 있는지 세 가지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들도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님, 우리 앉아 계신 아버님, 아들이 딱 이제 수시원서 끝나고 나서 6개를 탁 썼는데 수능 보고 나서 지금 딱 요맘때쯤이겠죠. 이제 다음 주가 설인데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추합으로 딱딱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씩 발표가 났는데 아들이 연세대하고 건국대를 붙였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연세대. 예, 그렇죠. 아버님은 당연히 연세대 가라고 하실 겁니다. 제 생각도 같아요, 아버님. 자, 우리가 사실은 연세대랑 건대를 붙었으면 당연히 본인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연대를 보내실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그게 뭐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벌써 초성을 따서 이미 노래 같은 게 막 지어졌어.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매시, 동건홍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15개 대학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마치 래퍼처럼 이렇게 읊을 수도 있을 지경의 대한민국의 일종의 K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당연히 되어 있죠. 학부모님들께서 아까 제가 잠깐 질문을 던졌을 때 대선고 보낼까, 숭실, 충암 보낼까, 선정 보낼까 이거 고민 꽤나 하셨을 거예요. 원서 쓰시기 전에요. 그렇죠? 1지망 어디 갈까, 2지망 어떻게 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셨을 텐데 이유는 대선고와 타 학교들의 서열화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전국에 7천여 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자, 과학 영재고부터 시작해서 일반고까지 다채로운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전국으로 봤을 때 과영재고가 있고 또 전사고 1군도 있고 2군, 3군도 있고요. 외고도 1, 2, 3군이 있고 일반고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성고등학교는 과연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 주제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역에서 어찌됐건 방구 좀 낀다는 학교가 이제 대성고등학교고 예일여고랑 선정과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전국으로 봤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6군 중에서는 한 3군 정도 됩니다.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그냥 우리 동네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서부학군에서 어찌됐건 탑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서
국영수 이제 중간고사 봐가지고 1등급 받을 건지 3등급 받을 건지 2.8등급인지 우리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여기 매몰되게 돼 있는데 대학의 시선으로 한번 대선고를 이렇게 한번 줌 프리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대학은요. 대선고 다니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경희대를 기준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대선고 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보다 혹은 일반고 4군에 있는 1군에 있는 학부모보다 대학이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는요. 절대 고대랑 연대랑 맞짱 안 뜹니다. 그 입시 요강을 보셔도 아시겠고 날짜 같은 것만 계산해도 다 알겠어요. 전형 날짜, 최저의 기준 절대로 맞짱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활이 걸렸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신입을 얼마나 받니 모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얘네가 입학을 해가지고 중간에 뭐 의대 간다 어쩐다 막 이런 식으로 휴원을 하거나 휴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대학에 그 학과에 남아있을 것이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우리보다 밥 먹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전문가인 상위권,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권 분들인데 경희대 입장에서는 바로 1, 2, 3, 4, 5, 6군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은 애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대선고등학생들은 대선고 가가지고 나의 우수성을 내 서열에 맞게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입맞춤이나 어떤 눈맞춤에 맞춰서 우수성을 보여줘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 우수성이 한 가지 문만 열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과전형이라는 문이 열려있기도 하고요. 종합도 열려있고 논술도 열려있고 정시도 열려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상기시켜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입학을 하고 한참 시험을 보고 한 1년이 지날 때까지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는 많이 까먹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신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다 분석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시 지원 상담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 몇인데 내가 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상담이 잘못됐고 다른 데 가서 또 상담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대선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신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 정시는 대선고 현역을 위해서 열어놓은 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시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전 과목을 다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 누가 잘 봐요? 정시에 누가 유리할까요? 재수능이죠. 왜냐? 수능은요. 수능 공부를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을 하는 애들이 당연히 잘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현역 애들은 수능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렇다 치고 고3 때 그렇게 하루에 수능 공부만 12시간, 14시간을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1학기 때는 일단 내신도 따야죠. 자, 그리고 수능 원서 쓰느라고 에너지 다 어느 정도 다 분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점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세특도 만들어야죠. 마감 날짜에 맞춰서 이 부분이 잘 됐는지 여부도 확인하면서 생기부에 잘 기재가 됐는지 확인하셔야죠. 에너지 단체의 분배가 구조적으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이런 상황이다. 대선고는 여기 있다. 그럼 대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디에 눈 맞춤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성향인지 다른 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대선고 입시 우리가 치르게 될 때 위라는 말을 조금 주목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선고만의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선고는 과거 자사고였던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은 자사고가 아닙니다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자사고였을 때랑 크게 차이가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어떤 자존심도 살아있고요. 실제로 재원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분위기들도 자사고의 풍미가 그대로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은 지난 23년도에는 대선고 2학년 내신을 1년 동안 내내 맡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2학년 되니까 더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We can do it에 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일단은 몰입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각 교과목 캠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캠프, 영어 캠프, 과학 캠프, 과목마다 캠프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셔서 그 각종 교과목의 캠프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야, 너 과학자라니까 선생님이 너 과학 캠프 들어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날짜를 제가 봤더니만 아까 7월 19일, 7월 9일 이럴 때 이제 교과목 캠프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과목 캠프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다양한 진로 발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창체 시간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성고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인프라가 대성고 자체에서 열려 있고 선배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입의 실적이 나온 게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신 거고 내신 때문에 약간 불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다라는 인지가 있으셨으니까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에는 가만히 있다고 누가 이렇게 꽂아주는 시스템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대성고를 할지라도. 그래서 개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대성고 물정 모르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별로 관심 없으시고 애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가면은 분위기상 애가 그래도 좀 따라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어찌됐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은 좀 그런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적극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각종 프로그램 보시면 혼자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사고였을 때 이제 수요 동아리, 토요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학교 가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대성고 입학을 하시고 여기서 입시를 치르게 됐을 때 유리한 점은 학종이죠. 학종. 맞으시죠? 학종 맞으시죠? 요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앞으로 한 1년 뒤에도 간담회가 좀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도 한두 번 있을 수 있는데 1년 뒤에 오시면 지금 같은 텐션이 아니세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고3 때 중에서 3년 내내 동안 오늘이 제일 행복하고 오늘이 제일 분위기도 밝고 학부모님들의 눈빛도 뭔가가 생동감 넘치신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1년 뒤에는 같이 가자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와도 얘가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자요. 환장하겠어요. 간담회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애가 와고 자고 있으면 미치겠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1년 뒤에는 내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었다. 이렇게까지는 좀 몰랐었다. 이제 이런 내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착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좀 않으셨으면 참 좋겠는 게 대성고에 굳이 지원을 하셔서 입학을 하시게 된 동기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유리하다는 점, 그 점이 팩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년이 지나서 내신이 조금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다 한들에도 변함이 없는 팩트예요. 2학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계속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지금 딱 봐도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닌 게 느껴지시죠? 자, 경희대학교에서 입학 요강을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간담회가 지금 4번째예요. 앞으로 이제 3번이 더 남았는데 5번이 4번이 더 남았네요. 네, 8번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방금 어느 대학교요? 경희대학교 입학 요강을 좀 예시로 보여드리게 됐어요. 우리 토요일날 간담회했을 때 명지고등학교 간담회했을 때 우리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촌철살인 같은 왜 경희대를 갖고 왔냐? 경희대가 바라보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모든 대학들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게 맞느냐? 경희대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되게 예리한 질문 맞으셨습니다. 일단 지금 그 입시 요강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혼자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입시 요강에 대한 얘기들도 경희대를 비롯해서 외대나 건대나 동국대가 연합으로다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용어들을 만들게 됐고 거기에 대한 공동 자료들에서 입시 용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경희대 입장에서는요. 지금 종합과 교과를 어떻게 나누는지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경희대 위의 대학들이 어디예요? 서영고 서성안이죠. 그리고 동건 홍숙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중경 외시 밑으로 동건 홍숙 이렇게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희대가 뭐냐면요. 15개 대학에 어찌 보면은 중상위권 딱 중심에 있는 대학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가 발표한 학생부 교과전형이지만 우리 내신 생기부 볼 거야 이런 기준들을
밑에 있는 외대라든가 뭐 중앙대라든가 동국대, 건국대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따라가는 추이를 보실 거니까 경희대 기준으로 우리가 믿을만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합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를 100%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종합전형에서 떨어졌어요. 서류평가에서. 그러면 면접은 기회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면접도 내신이 좀 되고 생기부가 돼야지 보는 거지 아무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 2단계에서는 성적을 70% 깔고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도 중요하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중요해졌다. 30%. 자, 그리고 자료평가에서는 생기부를 전체를 다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본다는 얘기죠? 세특, 종합의견, 그리고 교과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자동봉지, 이거 다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이걸 다 본다 그랬잖아요. 다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퍼센테이지까지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역량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새로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게 될 때 평가 요소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경희대, 또 외대, 건대, 동국대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만든 용어는 이 3가지로 통일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이 30이에요. 자,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인데 진로 역량이 50입니다. 50.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입니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다 비교를 해보시면 종합에서는 진로 역량부터 공동체 역량까지를 추가로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교과랑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교과전형 자체는 학생부 중에서도 생기부 중에서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영역을 보겠다. 이 말은 일단은 2학년, 3학년 때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대도 있고 연구대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선택 과목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 세트까지 다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선택 과목 괜히 야매로다가 쉬운 과목, 내신 따기 편한 과목 이런 것들을 얍삽하게 골랐는지를 골라내겠다는 거죠.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그래서 고교 선택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학은 준비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결이 다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대성은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평범했던 일반 현역 보딩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식, 현역으로 학종이에요, 학종. 다른 걸로 가기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시로 거의 못 가요. 그렇게 그 대학을.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성이 유리하잖아요. 그게. 뭐가 유리하냐면 여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동체 역량부터 시작해서 진로 역량 하위권부터 보면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야 그냥 뭐 성실하고 좀 우등생이고 약간 모범생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이 워딩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은 비하인드에는 좀 속내가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입학 요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이해를 하실 수는 없고 계속 꾸준하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디벨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대성부는 몰입 독서 프로그램, 교과목 캠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목 캠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 캠프, 과학 캠프, 영어 캠프 있으면은요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캠프니까. 캠프가 아니면 그냥 탐구 활동이라고 했겠죠. 혼자서 뭐 탐구 보고서 내라고 했겠죠. 근데 다 캠프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그 캠프에 참여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 발표들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학교가 우리 대성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와 종합을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대성을 갔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굳이 대성 뭐하러 갔냐? 내신도 다른 학교보다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0분 활용을 못할 거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패시브한 학생은 이제부터 좀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약간 계속해서 아이를 액티브 환, 액티브 강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서 드립 좀 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했던 3가지 역량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아들들아 뭐라 그랬냐? 무슨 역량이라 그랬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뭔 역량?
공동체 역량이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아까 뭐였죠? 진로 역량이었어요. 근데 학업 역량부터 한번 간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에서 대입을 위한 학업 역량을 파악하겠다라는 것은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주체자죠? 학생이죠, 학생. 학업 역량인데 학생 지가 해야지 뭐 내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보여줘요, 엄마가. 지가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수학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들도 약간 재민이를 못 벗어난 아들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매스매틱스 얘기하고 이러면 골 때려집니다. 대학에서 어떤 수업과 이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무슨 과목이든 간에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수학 능력이겠죠. 자,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각 과목 내신 등급인데 여기서 등급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은 등급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교과 성적이 적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교과목에 이런 한문이나 뭐 제2외국어나 기술과정이나 체육이나 교과 성적이 어떤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게 경희대 발표잖아요. 경희대 발표잖아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희대 이상의 학교들은 이런 은미체 기가나 한문이나 교양의 과목 중에 유단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1, 2등급 찍어야 되냐?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만 4등급 언더로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놔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일단은 우리 아들들이 대입을 치르기까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몇 번을 봐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몇 번 봐야 돼요? 일단 1학년 때 4번 봐야죠. 2학년 때 4번 봐야 되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2번 보니까 총 합쳐서 10번이에요. 근데 중간고사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게 점수에 기재되는 게 아니죠. 중간이랑 기말이랑 합산하고 수행평가도 들어가서 5학기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체감하기로는 중간 끝나면 기말 어찌됐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번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 원서 쓰게 되는데 일단 첫 중간고사 딱 보고서 약간 마탱이가 가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솔직히 그렇게 맛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5학기 중에서 내신을 제일 따기가 빡센 학기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언제일 것 같으세요?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는 내신 따기가 제일 빡세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는 멋 모르고 지금 학교 가서 중학교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범위들이 책정이 되고 또 중학교 어디 나왔든 간에 대성고 딱 갔다 그랬을 때 온도가 약간 달라요.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고 어리버리 약간 이렇게 얼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화이팅 넘치는 가운데서 시험을 딱 봤는데 예상외로 약간 못 봤어. 아니면 약간 미끄덩했어요. 또 뭐는 잘 봤는데 뭐는 겁나 못 봤어.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러다 이제 기말 보고 감 잡았다고 아들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 소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요. 그래. 이제 좀 알 것 같니? 근데 언니 지금 속이 타지 지금 엄마는. 그래서 이제 2학기를 좀 약간 다시 설계를 합니다. 여름방학 때 약간 좀 세팅도 했다가 그래서 2학기를 기대를 가져보는데 이게 집집마다 다 그렇다는 거죠. 누가 1학년 2학기 때 포기를 하겠어요. 대성고 2학년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그때 화이팅 확 넘쳐서 막 달려가는데 만만치가 않다. 대성고니까요. 이렇게 1학년을 마무리하고요. 텐션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2학년 2학기. 다른 학교들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급격하게 텐션 떨어지는데 대성고는 2학년 올라갈 때부터 약간 떨어져서 내신을 포기 한 해 만에 드릴 말씀 있는데요. 그리고 학원에 자꾸 와요. 선생님 저 정시로 돌리려고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빨리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학부모님들 잠시 뒤에 제가 데이터로 숫자로 다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건 전국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대성고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각 대학은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현역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학기별, 학년별로 성적이 올라가느냐. 근데 이게 이렇게 막 3이었다 2로 끊고 막 3이었다 1로 끊고 그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우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3.25였던 애가 3.18인가 2.96이었던 애가 2.7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성적 추이를 바라보겠다는 게 경희대 이상의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태도는 선생님들한테 싸가지 있게 발표하고 선생님한테 날짜 딱딱 지켜가지고 제출하는 거 하고 이런 거죠. 뭐 출결 잘하고 괜히 엄하게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 피고 앉았고 이래버리면 웃기잖아요. 자, 아들들은 그런 거 웬만하면 잘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탐구력입니다. 탐구력. 이게 대선거가 잘 됐으니까 여기 보내신 거겠죠? 이런 활동들. 자, 그런데 여기서 탐구력은요. 그냥 호기심 말고요.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 자, 지금 아들들한테 요즘에 네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 뭐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제일 재밌어요? 뭐. 게임. 어? 게임이요. 게임이요. 네. 요즘 뭐 하냐? 게임? 요즘 막 롤 이런 거 안 하잖아. 엄마가 째려봐서 이거 말을 못하겠어. 자, 뭐 이성에 대한 호기심, 게임에 대한 호기심, 웹툰에 대한 호기심, 여러 호기심들이 많죠, 학생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의 그 호기심은 그런 호기심이 아니고요. 지적 호기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 자, 그럼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근사하고 멋진 말 같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고등학교 딱 입학을 하게 되면은요. 국어, 영어, 수학 공통 과목 딱 깔려 있죠. 단위 수대로 4단위, 5단위, 4단위 이렇게 딱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라는 과목들이 또 깔려 있어요. 고1 때.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의 목차들을 쫙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공통이잖아요. 문과이과 공통인데 다채로운 어떤 목차의 구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적 호기심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죠. 탐구. 궁금하니까 질문도 하고 탐구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몰입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캠프에 참여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탐구 보고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그럼 고등학생의 어떤 뷰로서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거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 자체는 교과목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생활과 연결을 해서 어떤 발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탐구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스로요, 스스로. 이게 수학 능력이죠, 이게. 근데 이제 지적 호기심, 탐구력 이거는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것을 구현하게 되는 대선고의 구체적 방법이 교과목 캠프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율주제 발표. 이게 되게 기가 막힙니다. 보통 좋은 고등학교는요, 다 자율주제를 발표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동적 학생이 별로 없는 분위기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학생들이 어찌됐건 계열 정리를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전제를 깐다면 나는 이과 중에서도 공학 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순수 과학 쪽으로 갈 거야. 응용 과학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계열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자율 주제를 발표를 하라.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좋은 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업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 중요하고 탐구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이 무려 50%예요. 진로 역량을 50% 보겠다는 이 대학의 속내는요. 이건 학생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해당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을 애가 개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이런 진로 프로그램을 애가 건의한다고 막 생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를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사실 대선고 아닌 타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뭐야 그러면은 뭐 대선고 이런 데가 유리한 거야? 과학고가 유리한 거야? 과중 있는 데가 유리한 거야?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유리하죠. 거기가 유리하잖아요. 진로 역량을 낼 때 당연히 거기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유리한 걸 알지만 내신이 빡세니까 못 쓴 거잖아요. 안 썼거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유리해서 우리는 대성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시면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고1 때부터 너무나 전공뽕으로다가 다 발라버려, 생기부를.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영어에다가 의대 얘기를 써요? 세특에다가. 왜 국어에다가 무슨 공학, 생명공학을 왜 거기다가 왜 써요? 그러니까 1학년은 공통 과목을 배우잖아요. 지금 문이과 통합이고 2015 교육개정안도 그렇고
고교학점 때도 1학년 때는 모두가 다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명공학을 나중에 전공을 해서 실제로 의치한 약수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다 한들 절대로 1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오류가 단단히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요. 2학년 선택 과목, 그래서 조금 더 스페시픽으로 3학년 1학기 때의 진로 선택 과목, 이 결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겠다는 거고, 고1 때는 그 일반적인 포괄적인 어떤 시딩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라는 이런 속내가 있습니다. 자,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요. 고교 교육 과정 안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선택. 1학년 때는 선택하고 말 게 없어요.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선택 과목 빨리 선택해서 이렇게 제출해 조사하는 것은 1학년 거의 1학기 때 다 조사를 끝내고 그것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넉넉고 있다가 1학년 말에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으십니다. 대체로 1학년 1학기 때 다들 조사가 끝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구분하자는 거죠. 출신 고등학교를 보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자, 그렇게 해서 2학년 때 일반 선택과 3학년 때 전공 선택, 진로 선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점수를 안 보냐? 보죠. 보죠? 자, 그런데 선택 과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된 인원도 다 다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의 점수를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걸 단단히 좀 오해를 하셔서 내신 땅이 조금 널널한 과목, 예를 들어 내가 공학을 관련된 계열로 진학을 하게 될 건데 물리가 빡셀 것 같고 물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는 사실은 공학 계열은 진학이 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년 전, 3년 전에 입시를 치르신 학부모님이 내신 땅에 유리한 과목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어찌됐건 어디를 갔다라는 얘기들을 들으셨을 때 그게 우리 아들들하고는 동일할 수는 없다는 걸 전제로 이해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성차 등급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다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대성은요. 원점수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원점수. 등급보다는 우리 아들이 몇 점으로 올라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100점 만점에서 92점이냐 89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등급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타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죠. 이것도 역시나 각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보겠다는 건데요. 대성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는 이 공통 과목, 2학년의 선택 과목, 3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 스토리를 만드시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진로 역량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 20%인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사실은 걱정은 좀 안 하는데 사실 아들들이라고 대성고 갔다고 애들이 다 결이 똑같은 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은 대문자 아이다. 나대는 거 싫어하고 약간 뭐 하라 그러면 되게 귀차니즘이 좀 심하고 결국 지가 할 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발표하고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학생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나대야 돼. 그리고 나대도 돼. 그리고 대성고는 너도 나도 다 나대. 안 나대면 쟤 뭐야 병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다른 학교는 좀 안 그러거든요. 지금 남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뭐 선생님 제가 탐구 보고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왜 저래? 축구나 하러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대성고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봐도 느끼고 교육을 해봐도 그러고 기분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토론 자체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 지원 상담을 하다가 자 1학년 거 쫙 이렇게 보고서 야 2학년 때는 주제 탐구를 이 주제로 하면 참 좋겠다. 너가 이 주제로 애들 좀 모아서 같은 계열이라든가 공학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니? 그러면 애들이 딱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싹가는? 딱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혼자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안 하려고 할 텐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리한 거예요.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 우리 아들들도 입학하면 그렇게 되긴 하겠는데 근데 우리 집 애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성고가 전반적 그런 분위기면 뭐해? 내 아들이 거기서 진짜로 이걸 치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니까 이건 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을 가죠. 나중에 뭐 직장 가서도 PT도 해야 자기 어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하는 거고 이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좀 기쁘게 감당하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학업 분위기는 이렇게 되는데요. 공동체 역량에서 갑자기 왜 학업 분위기를 얘기하느냐, 학교 분위기를 얘기하느냐, 이 내용들은 다 리더십과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탐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뭐, 우리 대성고의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니까 장점이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의 내신을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지금 원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지금 고등학교, 이 서부학군에 있는 ABC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대성고가 어딘지를 좀 맞춰주세요. 자, 일단 C고등학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C고등학교는 평균이 72예요. 전과목 평균이 1학년 때. 자, 편차가 13입니다. 자, 여기는요, 이런 평균과 이런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A고등학교는 평균이 되게 높네요. 자, 그리고 편차가 10이에요. 되게 좁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학교 대략적 분위기를 보게 되는데, 대성고가 A 같으세요? C 같으세요? A입니다. 대성고등학교는요, 일단 어느 정도 두 부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고비를 되게 많이 하시고 대성을 쓴 경우는 그래도 맞짱 한번 뜰만 하지 않을까? 그 준비 좀 시켜가지고 빡 하고 가자! 이러고 이제 대성 썼기 때문에 공부를 막 더럽게 안 하고 막 그지같이 막 이런 상황에서는 대성고 잘 안 써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대성고가 그런 데였어? 전혀 모르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래서 이거 입학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데 대성고는 재밌는 게 전문대 합격률이요. 전교에서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문대는 아예 안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대성고는 4년제를 당연히 쓰는 거고 안 되면 재수를 시켜버리지 아예 안 되면 전문대로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안 되는 고등학교인 거죠. 그래서 평균이 일단은 좀 높은데 편차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바글바글 다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못하는 놈 잘하는 놈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학업 분위기가 개판이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바로 이게 우리 대성고의 입장입니다. 자, 이걸 딱 봤을 때는 대학은 블라인드 처리되니까 대성고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딱 보고서 자사고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대성고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사고 실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저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요. 일부러 전략입니다. 대성고등학교에. 자, 그러면 역시 내신 따기 겁나 빡센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과에 있어서는 제가 단언컨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들 뭔가 이상한 뽕에 취해 있어요. 안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해보니까 안 어려워요. 일단 그러나 범위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계속하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있으면 사실은 못 보기도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건 내신 분석 좀 이따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평균이 높은 겁니다. 쉬워서요.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높아요.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긴데 쉽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편차를 좁히는 거죠. 이 장치를 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C고등학교는요. 예일여고입니다. 예일여고는 평균이 그보다 낮아요.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다른 결로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편차는 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은요. 이런 고등학교를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편차는 15 아래, 평균은 75점으로 왔다 갔다 해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일반계 고등학교 딱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선을 예일여고가 잘 이해를 한 거죠. 자, 중간에 있는 B고등학교는 67, 편차가 18, 대충 어딘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 대성인들이, 우리 김대성 군, 이대성 군들이 이제 1학년에 딱 입학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도 높았고 편차도 좁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동일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딱 되면은 평균은 84, 편차는 10 언더까지도 떨어지는 과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2학년 되니까 어떤가요? 좀 벌어지죠. 3학년 되면 어때요?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저렇게 만드는지는 다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이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들들은 또 엄마들하고 막 아빠랑 그렇게 상의를 겁나하는 스타일들이 아니니까 자기만의 동굴에 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만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신이 이게 답이 없다.
이 내신 점수로 대학 어디 가는지 봤더니 막 이상한 얘기 한다 지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대학을 하고 열받고 이러니까 정시 파이팅 이래가지고 이제 다 돌리는데 정시로 결과적으로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무슨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선배들 중에 현역으로 정시로 어딜 갔는지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정시 데이터는 대체로 재수생들 형들입니다. 삼수한 형들. 그래서 정시 때 예를 들어서 현역 때 한 경희대 정도 갔는데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얘가. 학종으로. 그러다가 이제 재수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수하고 해서 고대 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대성은. 이런 분위기지. 현역 때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스카이를 때려버리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대성이지만 물론 그 상위권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해서 그걸 뚫고 올라간다는 것이 쉽진 않겠으나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평균과 편차는 이런 변화 추이에 있고 대학교는 대성을 절대로 충암고 숭실고랑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만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입시 구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생은요. 아무리 3등급이 나와도 내신에서는 원점수가 중요하다는 인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고 애들은 뭐 3등급 받아도 서울대 가고 하는 이유가 학종에서는 그렇게 정량적인 평가만 하진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신과 편차를 보여주는 대성고가 충암고 뭐 숭실고 애들이 3.1에 2.31에 인서울은 나락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서울대 그 지금 문과였는데 심리학과 붙은 학생이 딱 한 번 고3 때 1학기 때인가 국어가 3이 뜬 거예요.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는 대성고에서 아무리 대성고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대 가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대 심리학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으로 그 어떤 한 과목 때문에 한 학기의 시험으로 대입이 결정된다는 생각보다는 원점수를 올려야죠. 그 친구는 내신이 그 국어가 그때까지 3등급 고 한 과목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점수 자체의 원점수는 95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91점이다 그러면 3 떠요. 92다 그러면 3 떠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 틀리는 거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2학년 해보니까 정말 좀 약간 황당하기도 했는데 1년 동안 하면서 좀 황당했어요. 좀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만점자가 24명 전교에서 12명.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줄 세우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점수를 올려야 된다. 등급에 매몰되지 마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앞으로 한 11개월 남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 되면은요, 우리 아들들 대학 결정됩니다. 자, 고3 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고1 겨울방학 때 결정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고1 내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하나로 대학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에는 그 대학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수시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목표 대학이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내신이 이제 2개 학기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1월 모의고사, 고1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도 나와 있습니다. 11개월 뒤에는. 그리고 2학년에 무슨 과목 선택할지도 이미 조사해서 내라고 했으니까 다 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빤히 딱 이렇게 깔려져 있고 데이터,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재원생 대상으로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2분 다 오셔도 되고요. 학부모님 1분 오셔도 당연히 되고 학생과 이렇게 동석하셔서 1대1, 2대1, 그러니까 1대1 안 합니다. 학생하고만 하지 않아요. 학부모님 반드시 오셔야 되고 이렇게 동석하셔서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지원이 가능한 대학, 학종으로 학생부 교과로, 자 그리고 목표 가능한 대학, 자 그리고 목표 가능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너의 조건은 내신을 얼마나 올려야 되며 최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드리죠. 이렇게 해서 2학년의 방향성을 점수로는 어떻게, 새끼부 시나리오는 어떻게 라는 것들에 대한 한바닥에 딱
귀결점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래야 멘탈이 맛이 안 가요. 이러지 않고 열심히 해! 이러면은 맛이 가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는 그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열심히란 과연 무엇인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서 지금이 이제 오늘이 2월 초잖아요, 지금. 아직 생기부가 안 나왔어요, 고1게. 생기부를 지금 열심히 써서 내고 그것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를 학교에서 이렇게 과목마다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리뷰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그 리뷰 같은 것들도 저희랑 이제 상의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도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면 생기부로 다 올라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픽스가 되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기부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어차피 학종으로 갈 거니까 생기부 진단을 이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기부 진단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10점 만점에 9점 이런 게 아니라 다 줄글로 되어져 있고, 이게 과연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기준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학부모님은 태어나서 우리 아들 생기부 1학년 것밖에 못 보지, 뭐 입시 전문가도 아닌데 남의 집 애들 걸 볼 수가 있어요. 2, 3학년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합격한 애를 볼 수 있어요. 뭐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입학사정관 제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십수년간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고, 합격한 애 못한 애 학교별로 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 학업의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저희가 정량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시나리오에서 주제 탐구까지 줄을 잡아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이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상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11개월 뒤에는 저 상담을 받게 되실 거예요. 대서고등학교 1학년 실제 사례입니다. 내신은요, 전 과목을 다 했을 때는 2.01이 나왔고요. 국수형만 했더니 1.73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국수형은 잘하는데 통사통과에서 약간 조금 불성실했던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11 모의고사가 211 이렇게 등급을 찍었어요. 잘했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신생에너지 관련한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봤더니만 1순위로 건국대학교 지역균형으로 교과로 갈 수 있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역균형이잖아요. 지금 왜 건대밖에 못 가냐, 교과니까. 내신이 지금 그렇게 1.73으로 건대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위는 3합7이라는 최저를 맞으면 서울 시립대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교과니까 종합보다는 내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대선고에서 학생부 교과를 쓴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약간 보험처럼 걸어놓는 거지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가는 걸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종합 전형으로는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으로 1순위가 일단 잡히게 돼요. 저 정도면. 자, 그리고 2순위로는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 가능성이 있고 지원 가능한 대학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근데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뭐야, 나 대전고에서 1.73이나 나왔는데 왜 서영고가 아니야? 중앙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 정시로 돌려야 되나?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일단 너는 학종에서 국수형의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 원점수가 높거든요. 자, 그리고 수능의 최저 3합7, 탐구 2과목을 맞출 것을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죠. 또 신생에너지라고 하는 두루뭉실하고 다소 제너럴한 이런 주제가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2학년 선택과목을 연결시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영어 내신은 1을 찍어라. 이거 가능하다. 지금 네가 외부 지문에서 몇 개 틀렸던 것 같은데 2학년 때는 싹 가능하다. 외부 지문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수능 영어 1 찍어라. 유지해라. 그러면 네 내신이 아까는 2.01, 1.73이었는데 저렇게 2과목만 딱 찍어주고 나머지를 유지만 해준다면 1.74와 1.62가 나오죠. 아름답습니다. 기깔나죠. 이 정도만 된다면야 완전히 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교과나 논술 전형으로는 한양대, 이순위로는 성균관대 3합6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으로는 고대가 보이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 3합 7 맞췄고 탐구 2개 하는 게 이제 고대 조건이거든요. 탐구에서 한 과목이 아니라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아들내미 머릿속에 내가 1.73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중앙대 가자고 이런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담을 통해서 영어 내신 1을 찍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내신이 이렇게 될 거고 너한테 고대에 호랑이가 안 왔고 호랑이가 막 그려버려. 이러면 애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애들이 내신이 안 나왔네 어쩌네 어리버리 엄마랑 싸우고 연병하고 있을 때 아들은 이제 사실은 호랑이한테 이제 사로잡혔어 지금. 그래서 동기부여가 약간 짝짝짝 될 수 있는 시각적 효과와 심리적인 어떤 안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만족해야죠.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냥 팩트고 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순위로는 서울대도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붙은 사례도 있고요. 자, 이런 성적의 내신으로 우리가 이런 상담을 하는 거고요. 보다 현실적인 부분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2.91이 전 과목이고요. 국영수는 3.12예요. 모의고사 잘 봤습니다. 기계공학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교과로 갈 대학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정해줘봤자 그 대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순위로는 상합 8 맞으면 홍익대 정도는 보험으로 약간 갈 수는 있습니다만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고 싶어 하든가 말든가 나중에는 6개 중에 하나만 제발 붙어라. 추합이라도 좋다. 제발 나를 뽑아준다면 진짜 큰절이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3합 8이라는 조건이 계속 맞춰진다고 한다면 홍대 정도를 바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으로는 서울과기대, 그리고 종합으로 숭실대, 기계공학이잖아요. 과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최저 조건 맞춰라. 기계공학보다는 자연환경을 위한 공학으로 주제를 변경시켜줍니다. 영어 내신이 안 좋아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3 찍고 수능 영어 1 찍고 목표 내신 2.6 찍으면 중앙대, 성균관대, 홍익대, 서울 시립대까지 싹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영고가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하고 내 점수에 맞춰서 목표 등급을 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되게 답답한 게 아들은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막 3에서 2 되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해 버리시면 그 온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너무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3에서 앞자리 2로 바뀌고 그런 적 없어요. 그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몸무게 앞자리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거쳐서. 근데 얘네들이 3.3에서 3.1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그 작은 성취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요 과정이 저희가 같이 동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 2027 이제 대입의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기타 등등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아까 최저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대가 아까 3합 몇이었어요? 3합 7인데 탐구가 몇 과목이요? 2과목입니다. 2과목 평균이 들어가서 3합 7을 맞춰야 돼서 지금 현재로는 고대가 제일 빡세죠. 뭐 그나마 조금 완화된 게 이제 이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능 최저 조건에서 반드시 영어 1등급의 모의고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신 아니라 수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학원이니까 니네가 지금 영어를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90점이 넘어가면 몇 명이 됐건 몇 퍼센트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등을 주겠다는 거고 80점 넘어버리면 그게 30%든 20%든 2등급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타과목 국어, 수학, 탐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1등급은 4%에 딱 정해져 있고 2등급도 퍼센테이지를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3합 7이었죠? 고대가? 근데 3합 8은 어디냐면은 홍대입니다. 홍대. 3합 8만 맞아준다면 보험처럼 홍대에서 너를 합격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영어를 1등급을 잘 찍었어요. 마치 대치동 퀴즈 같죠. 어렸을 때부터 이 1등급을 계속 유지해서 고3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영어 투자를 상당히 했다. 그래서 1을 찍었다 그러면 1등급을 빼니까 8 빼기 1이니까 7이잖아요. 7. 그럼 홍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날 가갖고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수능장 처음 가봤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평상시 2, 3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날 가갖고 4 받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가 1이고 수학이 4네요. 합이 5죠. 그럼 탐구에서 3만 찍어도 그러니까 수학이 4, 탐구가 3, 영어가 1 이러면 3합 8이 맞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3합 7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영어라는 과목을 빨리 이렇게 1등급으로 탈환을 하는 것 자체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다 아시지만 입시를 계속 치르는 이 과정 중에서는 계속 수학 조바심이 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리 아들이 수학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성고등학교 내신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쵸? 맞죠? 내신에서 대성고 수학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수능에서도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건다 그러면 3합 7이나 3합 8을 수학을 무조건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3합이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대학도 있고 2합이라는 조건을 거는 대학도 있습니다. 3합이란 얘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과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국수영을 다 선택해서 3합을 맞추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만약에 2과목을 선택할 때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오히려 얘는 진짜 영어라든가 국어 같은 건 진짜 너무 더럽게 못하고 막 이렇다. 그러면 수학을 당연히 끌어안아야죠.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아들은 수능에서도 수학, 내신에서도 수학. 그래서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 완전 인정. 그쵸? 그러나 3합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목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절대평가가 아닌 국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맞겠죠? 근데 이럴 때 영어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데 지난해 이번에 대학 올라가는 아이들의 영어 성적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대평가지만 실제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평가원에서 원래 7, 8% 정도를 예상을 해서 난이도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5%도 채 안 됐었습니다. 마치 상대평가처럼. 그런데 2등급은 또 달라요. 2등급은 그렇다고 11%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략을 짤 때 지금은 뭐 이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막 수학 특강 깔고 막 이틀 더 하고 막 방학 때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도대체 궁극으로 뭘 위해서 하는지를 계속 뒤집어 보셔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중에 최저를 수학으로 맞추실 거라면 오케이. 그런데 내신이라면 최저 조건을 맞추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걸러주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최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대성고등학교 생기부 진로 역량 성장하기 프로그램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깔려있고 통사, 통과 깔려있고 이렇게 할 때 수업 잘 듣고 질문을 오지게 해야 돼요. 질문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할 때 아무거나 쌉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혼자서 막 무슨 뭐 여기 무슨 바칼로레아야 뭐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제 발표하고 설문지하고 독서활동 해야 되는데 아들들 중에 좀 특이한 애는 책을 되게 좋아하고 잘 읽을 거예요. 특이한 애는. 근데 이제 귀대개 아드님들은 어떠신가요? 본인들은 책을 좀 읽으십니까? 책을 좀 잘 읽는다 있으세요? 책을 너무 읽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십니까? 거의 못 보지 않았나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뭐 책을 뭐 읽을 시간이 어딨나 싶어요. 수학하고 숙제하고 영어하고 숙제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읽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엄마 아빠도 책을 좀 자주 못 읽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책을 읽겠어요.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까 몰입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대성고에는. 그래서 책의 목록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도서관 안에 이제 목록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독서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되게 지극히 단순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라는 거예요. 학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한테도 세뇌시키는 게 저는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입시가 끝났어요. 애 둘이 다 이제 대학에 갔는데 아주 속 시원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고1 올라감과 동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난 이주아가 아니야. 난 그냥 누구누구의 엄마지. 특히
그 아이의 뭐 선생님을 만난다던가 이럴 때 말이죠. 학원에서야 제가 원장의 역할을 해야죠. 선생이기도 하고. 그러나 잠시 이렇게 까먹을 때가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뭐 학원의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뭐 약간 할 때 자꾸 자존심도 올라오고 창피한 거는 약간 가리고 싶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럴 때 닦아놓고 아 나는 땡땡땡의 엄마지 나는 이주아가 아니야.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나는 학부모로서만 존재하면 된다. 이 순간만큼은 이런 입장이 조금 정리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은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 아이가 통사 통과해서 주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거예요. 발표도 하고 할 때 관련 독서가 당연히 있어요. 그 책을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애 하나 세 권만 사세요. 비싸봤자 2만 원 안 넘어요. 모든 책들이. 싼 건 12,000원, 비싼 건 19,800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벽돌책을 어떻게 읽겠어요? 좀 얇은 걸 선택하셔야죠. 그중에. 그래서 분량을 정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까지만 읽게. 10페이지 해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책의 맨 상단에 질문만 오지게 써주세요. 전공관령 아니셔도 아이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막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엄마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문과였거든? 근데 엄마는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싶더라. 네이버에 단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실생활이랑 연결하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약간 그런 시간들을 간단하게 식사하는 시간을 좀 이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입시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책을 그렇게 사줘도 안 읽어요 라는 얘기는 그 말이 안 되죠. 누가 읽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은 못 읽는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고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리고 활동을 하고요. 그 토론을 해야죠. 독서 토론. 그리고 캠페인을 불광역 연신내 연번 출구에서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해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고요. 대성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캠퍼스니까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과목들을 선택할란다.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성고등학교의 생기부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요. 이 내용은 저희가 중등부 아이들부터 계속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17개의 주제가 있거든요. 이게 유엔에서 2018년도에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지금 대한민국 현 시점 2024년도 고1의 통사 통과 과목의 목차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자, 기후행동 기타 등등의 내용을 딱 뽑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탐구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1 때요. 아까 7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각 과목에 캠프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캠프에 딱 모여서 수학 캠프에 참여한 문과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과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1 때는 문이과가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계열을 자기가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리학과 가리들도 있고 공학계열 가리들도 같이 캠프에 같이 참여를 해요. 자, 이때 인간공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팀원들이 만듭니다. 자, 그리고서는 실제로 인문적 소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토론의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토론 주제가 잡히면서 점점 심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토론과 실험을 하고 자, 여기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선택 과목 독서 토론을 해서 마지막에 실험 방법까지.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 이 과목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1학년에 쫙 걸쳐서 2학년에 나 확통이랑 미적 기하 갈란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3학년 1학기 때는 공간 벡터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오타나네요.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뭔가의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서 탐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심화되면서. 이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잡티파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내신은 우리 학생이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아까 내신할 때 뭐를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아? 원점수입니다. 등급 운운하지 마세요. 원점수를 계속 올리세요.
등급은 자꾸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등급이 아니고 원점수를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자, 그리고 수능의 최저 등급은 누가 만들어주죠?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 내신도 애가 하는 거고 모의고사도 지가 보는 건데 이걸 왜 나한테 갑자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는 동네, 공부를 좀 하는 학교, 학원이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나중에 약간 수능 최저 못 맞추잖아요? 쪽팔려요.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런 애가 없거든요. 공부 좀 하는 애들끼리. 아니 내신이야. 상대적으로 하니까 이제 등급도 어렵고 막 이게 열심히 해도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어려운데 대학은 또 운도 있고 한데 근데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 전 과목을 다 잘 보라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그렇게 막 4과목, 5과목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급에 있는데 헐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깜짝깜짝 놀래요. 옆에 엄마들이. 공부를 좀 하는 엄마들 공부를 좀 하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을 가시면 왜냐하면 아이는요 이제 3월 딱 입학해가지고 둘째 주부터 2주와 학원은 내신 개강합니다. 중간고사 개강. 그래서 대성고반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7, 8주 정도의 여정이 딱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다음 주에 바로 기말고사 개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신은 지금 중학교 때 몇 주 준비하셨어요? 내신 몇 주 했어 공부할 때? 2주. 혹은 뭐 3주라고 하지만 실제 2주. 그치? 자, 보통 2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간이 어때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2배, 3배가량 됐죠. 왜냐면 내신 범위가 그 정도로 많고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상 대성고등학교 2회독 어렵습니다. 1회독도 빠듯해요. 진도 빼기도 바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내신을 상대평가로 지금 누가 겨누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수순에서 여름방학 겁나 짧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2학기 때도 같은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애가 야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해.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다 해. 무조건 잘 봐야 돼. 야 내가 너 이러라고 수학률 이렇게 냈는 줄 아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든가 또 모의고사 디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학부모님들께서 세팅을 안 해주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혹은 주말에 내신과 수능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잡혀야 되는데 지금 1학기 때는 그냥 내신만 시키세요. 1학기 때는. 뭐 최저고 뭐고 생기부등 간에 내신이 나와야지 무슨 할 말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성 기껏 보내놓고 생기부 뭐 어쩌고 저쩌고 상담도 하고 학교 와가지고 막 하고 나서 이렇게 상담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막 5, 6등급 나왔다, 4, 5등급 나왔다 그러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해야죠. 자, 그런데 실제로 1학기가 딱 지나고요.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11월 모고 성적표를 의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디데이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디데이만큼은 밥 먹는 거라든가 취침 시간이라든가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전반에 걸쳐서 집안 분위기도 세팅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격적으로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완전 수능 공부, 방학과 방학이 아닌 시즌과 비시즌으로 좀 나눠서도 몰입 코드나 균형의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생기부 관리는 물론 대성고등학교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냥 아이의 어떤 그 고유한 우리 아들내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눈에 선하듯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대성이랑 이대성이랑 홍대성이랑 애가 다 똑같아. 생기부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지만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이라든가 이 전반에 걸쳐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가. 이제 업무 분담은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오늘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말을 겁나 빠르게 해요, 오늘. 자, 수순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내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들 중에서요. 내신 분석 레포트하고 또 학교생활 가이드북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보시고 그리고 개강 날짜 이런 것들 안내문 좀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